청소년 교육공동체 세인네트학교 교장 박상명입니다. 오늘 한국전쟁 발발한 지 72주년 되는 이 시점을 기억하면서 숭실사이버대학 평생교육 상담학과와 세인네트학교가 공동으로 기획한 한반도 평화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미쳐가고 있다. 어느 영화냐 하면 조커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첫 대사입니다. 주변화되고 소외된 평범한 젊은이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면서 서서히 괴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죠. 한국전쟁. 그 끝나지 않는 전쟁의 비극은 분단으로 우리 곁에서 아직도 생생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단. 사람과 공간이 인위적으로 나뉘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함으로써 남과 북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병들고 있습니다. 그 분단의 희생자들인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이들과의 소통 방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보다 성숙한 사회 통합의 길을 모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정과 친절이라는 화두로 지금 우리 사회의 소통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해주실 선생님은 군산대학교 미디어 문화학과의 오원환 교수십니다. 오 교수님은 2003년 제가 처음 탈북 청소년들과 대안학교를 시작할 무렵부터 탈북 청소년들의 삶을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그 이후 2008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서 한국을 떠나 유럽을 떠도는 세인네트학교 졸업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이제 그분이 관찰하고 담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소통해왔던 방식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초대 하나원 원장을 역임하신 김중태 박사십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통일부에서 남북문화 교류와 협력 실무자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명실공히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 통일 전문가이십니다. 이제 우리 두 분의 지혜를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소통해왔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성찰하면서 보다 성숙한 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과 오원환입니다. 오늘 정과 친절 환대의 정치학, 제가 이 글을 장황하게 많이 써서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발표를 마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박찬영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그 탈남 탈북민을 만나러 영국에 갔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랑 2008년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친구들이랑 막 대화하는데 정과 친절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남한 주민들이 정을 주기보다는 지속적인 친절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만나는 친구들마다 정과 친절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정은 한민족, 동포애, 민족주의 이런 개념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친절은 이제 영국 사회에서 이 친구들이 지내다 보면서 그 경험했던 다문화주의, 영국의 어떤 다문화주의적인 어떤 친절과 배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탈북민의 탈남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과 친절의 정치학에 관한 탐색적 연구라는 논문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연구재단 지원으로 실증 연구를 했습니다. 천여관찰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서면 인터뷰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100명을 설문조사를 인터넷으로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연구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탈남 탈북민의 민족적 의식의 정서적 체험이라는 특정 맥락 안에서 정은 한민족, 한결의 동포라는 민족적 유대와 민족적 자의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기대되는 정서의 언어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름. 그리고 그 대척점에는
치열한 경쟁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에게 개인주의는 무관심한 것, 이기적인 것,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기에 정에 대한 대척점에 대표적으로 무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민족 공동체의 성원이 느끼는 정은 민족적 유대와 정비례하고 무관심과는 반비례할 것이다. 따라서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과 관심의 증대를 통해서 민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정을 키우는 정의 정치학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절은 한국과 영국에서 탈남 탈북민의 어떤 경험적 인식이라는 특정 맥락 안에서 친절이라는 기표는 타민족, 타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주민의 문화를 인정하고 일상의 다양한 만남에서 기본적으로 우호적이고 친근한 예의와 태도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의 대척점에는 차별과 냉대, 적대 등의 그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분단 이후에 한민족 내부의 차이를 인정하고 탈북민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친절함을 키우는 것, 이것을 이제 친절의 정치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지향하는 바는 정과 친절의 정치학을 통해서 그때 현재 한국 사회의 탈북민의 전착을 돕기 위한 개념, 또 멀게는 민족 내부의 갈등과 문화적 이격을 축소시킬 수 있는 내적 통합을 위한 개념으로 발전하고자 하고 싶었다라는 게 이제 지난 논문이었고요. 제 논의와 좀 유사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양영자 선생의 경우는 뭐 폐쇄적 민족주의나 분단 민족주의가 아닌 성찰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제안을 하는데, 이때 이 성찰적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익뿐 아니라 정의를 지향하고 민족의 이익보다 근원적 수준에서 국민의식의 변화를 포함하는, 그래서 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통일국가의 세계사적 역할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성찰적 민족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국가적 다문화주의의 어떤 이 성찰적 민족주의가 정교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또 박형빈 선생의 경우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이 한반도의 경우 이 통일이라는 과제의 특수성 때문이라도 이 다문화 시대의 한국식 민족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황정미 선생의 경우는 이 민족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타민족에 대한 어떤 배타적 태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고, 오히려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국민 소속감이 이게 오히려 더 이주민 포용에 가장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다문화주의와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이상적인 균형점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특히나 이 정과 친절이라고 하는 개념,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조금 더 잘 균형 잡히게 어우러지게 또 진정성 있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 심상우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레비나스와 데리다가 제기한 환대와 우정을 통해서 그러한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이제 동감을 하면서 정과 친절에서 이제 환대와 우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고 싶어서 이번에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레비나스는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대를 통해 인간 주체의 진정한 자기성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믿었는데요. 주체의 주체성은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서 성립되고 타인을 맞아들이는 것, 즉 환대로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기성, 주체성은 이제 두 가지로 규정이 되는데, 하나는 이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자기성, 내재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극복한 타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타자를 환대함으로써 자기성을 극복하는, 이것을 이제 진정한 주체성이다라고 이제 레비나스는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리다는 레비나스의 이 무조건적 환대가 현실 사회에서는 이게 실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건적 환대로서 이제 우정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때의 조건적 환대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조건적 환대를 진행시켜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컨대 그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로 설명이 되는데,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줄 때 물론 어떤 조건적인 교환 가치의 차원도 있지만 한편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사랑처럼 비대칭적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데리다가 얘기하는 비대칭적 불균형이 환대의 어떤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칸트의 도덕적 의무감과도 이제 다른 차원인데, 예컨대 선물을 의무감에서 준다면 그 선물은 이미 교환의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선물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이제 이 박스 칸에 보듯이 우리가 그간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북한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한 뭐 북한 퍼주기 정책이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통일되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 남한 경제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주장도 많고요. 탈북민의 정책 지원을 해서 국민의 혈세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남한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어떤 상호 이익, 내가 어떤 주면 받을 걸 기대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어떤 갈등의 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지금 독일에서도 뭐 메르켈 총리가 30여 년 전에 독일 통일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독일은 통일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는 경제적 격차는 많이 해소됐지만 어떤 이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주고받는 혹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갈등의 고를 여전히 메우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연구 문제는 제형 탈북민이 한민족, 한국 혹은 한국 사회 남한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그 한민족의 정과 다문화의 친절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 또 그러한 정과 친절이 조건적 환대로서 우정의 정치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해보는 것이 이제 제 연구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문을 할 때도 이 탈남 탈북민의 경우는 위장망명을 한 거기 때문에 신변보호 차원에서 그 성별과 연령대만을 물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제형 탈북민 남성은 한국 사회가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가 심하다고, 여성보다 그렇게 더 심하다고 인식을 했고, 제형 탈북민 여성은 남성보다 남한 주민들 중에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이 많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연령대에서는 대체로 20대 이하가 20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제형 탈북민들에 비해서 한민족 수호의 의무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고, 또 한국 사회를 치열한 경쟁 사회로 인식하는 정도도 낮고, 그다음에 여타의 이주민과 탈북민을 특별 처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경향도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탈북민이 가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20대 이하가 평균보다는 높지만 낮게 나타납니다. 저기 이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에서는 먼저 이제 그 제형 탈북민이 한국에 있었을 때 혹은 이제 영국에 갔을 때까지 포함을 해서 언제 가장 한민족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혹은 감동을 경험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일단 공간적 측면에서 한국, 탈북 후 중국, 탈남 후 영국, 북한 순으로 민족적 감동, 이런 것들을 크게 느꼈다고 하고요. 가장 큰 계기들은 하나원을 마치고 이제 마칠 때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민족의 일원임을 확인되는 가장 벅찬 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리의 그 문화 적응의 어떤 유형들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제 통합의 경우는 북한의 어떤 추억이나 기억 이런 것들을 자주 떠올리면서 남한에서도 열심히 적응하려고 한다. 동아의 경우는 뭐 북한에서의 추억이나 기억보다는 남한에서 적응하려고 하는데 더 노력한다. 분리의 경우는 북한에서의 좋은 기억과 추억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려고 하고 있고, 남한에서는 그냥 뭐 그럭저럭 대체로 그냥 뭐 눈치 보면서 이렇게 적응하려고 한다. 주변의 경우는 둘 다 이제 그럭저럭 대충 이런 개념인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제 봤을 때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 나름 이제 한국 사회에 동화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대단히, 이것만 봐도 한 60% 정도는, 3명 중에 2명 정도는 한국 사회에 있을 때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점, 이런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탈남 이유를 물었을 때 새로운 꿈과 희망에 도전하겠다라는 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불안, 남한 주민과 비교해서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 한국 사회의 냉대와 차별, 선진국의 사회복지 혜택,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하고 싶어서 영어 학습 및 경쟁력 강화,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 새로운 꿈과 희망의 도전은 대체로 그 탈북민이 이런 것들을 답변할 때 보면 탈남에 대한 어떤 명분으로 많이 제시를 하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보통 주변국 주민들이 중심국으로 이동할 때 어떤 편도 티켓을 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느낌에서 많이 이제 이런 응답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떠났던 그 탈북민들은
이제 그 영국으로 떠났던 탈남 탈북민들은 영어 학습 및 경쟁력 강화가 대단히 큰 어떤 이유였는데 한 10여 년 그렇게 지나고 나서는 10여 년이 좀 넘죠. 한 15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 이 이유는 이제 좀 탈남 이유는 많이 적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 탈북민에 대해서 이제 차별없고 누구나 평등한 다문화 사회, 이제 영국이 왜 좋으냐, 한국보다 좋으냐를 물었을 때 평등한 다문화 사회이고 사회복지 혜택이 좋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고 직업 혹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일상적으로 친절한 사람들, 친절한 문화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보면 영국 사회의 어떤 복지, 특정 집단에 대한 호혜적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이제 탈북민에게 이제 정착금 주고 뭘 주고 이런 이제 그래서 탈북민은 우리가 특별한 혜택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호혜적 시선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받고 그로 인해서 어떤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 만족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나타난다라는 결과였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의 민족적 감정으로 친근함, 동질감, 자부심, 특별히 없다, 책임감 뭐 이런 순서로 얘기했고 한국 사회 탈북민 정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민주주의, 다문화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순으로 얘기를 했는데 민족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중요한 이념으로 이제 거론되는 건 역시 통일과 남북의 내적 통합을 위해 이 민족적 유대의 정서인 정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1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를 했을 때 동의 정도가 높은 문항, 가장 높은 4점 이상의 문항들은 한국은 치열한 경쟁 사회이다. 한민족 수호의 의무, 그다음에 통일을 위해 민족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탈북민은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탈북민으로 구분되는 것을 거부한다. 한국은 개인주의가 심하다. 남한 청년의 통일 의지가 약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3점 이상의 내용들, 이제 보통보다는 좀 높은 3점 미만으로는 한국에서 노력한 만큼 보답받긴 이제 어렵다라는 거고, 남북한 주민과 민족 감정, 인식이 유사하다. 이런 부분도 좀 부정적인 편이고요. 남한 주민은 탈북민의 친절한 편이다. 이 부분도 이제 부정적이고요. 한국에서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다. 이 부분도 이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21개의 리커트 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요인 분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4개의 요인이 나타났는데요. 이 4개의 요인들을 제가 이제 한민족 한동포는 서로 의지하면서 민족의 줄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를 비롯하여 이 4가지 문항은 민족지향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명명을 했고요.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숨기고 사는 게 마음 편하고 좋다. 이거는 이제 한국 현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건 한국 지향. 그리고 남한 주민들은 대체로 탈북민에게 친절한 편이다. 이제 이건 부정적으로 나왔죠. 이런 것들은 민족 현실이라고 이렇게 나름 요인들의 명명을 붙였고요. 이걸 좀 살펴보면 한 민족 성원으로서의 지향해야 할 역할과 가치의 차원을 제가 민족 지향이라고 했는데 20대 이하 젊은 대형 탈북민은 30대 이상보다 민족 수호의 의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고 통일 과정에서의 가교 역할에 대해서도 50대 이상에 비해서 동의 정도가 낮다. 두 번째 공통 요인은 분단과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이 차별받는 현실의 차원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족 지향인데 한민족 성원으로서 지향해야 할 역할과 가치의 차원이고요. 그다음 분단, 이거 아까 했던 거네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나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잘 사는 선진국인 한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것들을 한국 지향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남한 주민은 탈북민에게 친절하지 않은 편이고 동포애가 빈약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한민족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국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은 민족 현실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과 친절이라고 하는 것과 이 공통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민족 수호의 의무와 통일을 위한 공동체 의식, 탈북민의 통일의 가교 역할, 남한 주민과 민족적 연대감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 이런 것들은 긍정적 의미로서의 정의라고 보고 민족 지향과 관련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정적 의미로서의 정은 남한 주민이 동포애가 부족하다는다. 그다음에 한민족의 구성원인 탈북민에게 남한 주민의 친절하다에 동의하는 정도가 이제 낮은 걸로 나오는데 이제 배려랑 좀 다르게
제가 문항 중에 보면 남한 주민 중에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질문은 동의하는 정도가 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서 조금 배려심 깊었던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남한 주민은 친절하진 않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 차이와 변화는, 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민족주의라고, 민족에 대한 기대는 북한 혹은 탈북 후 중국에서의 어떤 한국을 지향하면서 한민족의 그 공간을 지향하면서 가졌던 것들인데, 이것들이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 주민들이 기대하는 정과 탈북민이 기대하는 정이 좀 다르죠.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혹은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그게 많이 달라지죠. 그런 것들에 의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탈북민 출신임이 노출되면 남한 주민과 갑자기 사이가 어색해지거나 멀어지고,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무시와 차별을 받고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 이제 다가서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 현실이라고 하는 문항들과 이제 엮어서 이거 불친절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한국 사회, 이 한민족이라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특히나 이 한국 현실적인 상황은 한국을 지향했던 것과 많이 달라지는, 그래서 불친절로 이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형 탈북민과 탈북민은 북한과 한국 그리고 영국에서 서로 다른 느낌의 정을 경험했고, 한국에서의 정은 누구에게는 긍정적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으로 기억이 되고, 특히 한민족의 정에 대한 탈북민의 기대와 관련이 있는 민족 지향이 현실에서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냉대로 경험되는 한국 현실에서 벗어나 영국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친절을 아주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민들은 제가 2018년에 만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그 서면 인터뷰를 했을 때 많이 느껴지는 것은 정보다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정보다는 꾸준한 친절이 오히려 탈북민의 한국 정착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의 정책적 수행이 오히려 탈북민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탈북민에 대한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땐 오히려, 예컨대 이제 그 대학 입학에서도 탈북민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정도 특례 입학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한 번의 기회가 날아가면 그 다음에 다시 특례 입학을 이제,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 전형이 있는데 그걸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전공 혹은 진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효과적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하고 많은 남한 대학생들이 보기엔 불평등하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서 사회적으로 더 격리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게 아닌가. 다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숙한 시민사회의 발전이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탈북민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일시대의 내적 통합을 위한 정과 친절의 정치학에 주목했는데, 민족 현실과 한국 현실이라는 경험적 현실을 살피면서 동시에 애초에 가졌던 민족 지향과 한국 지향이라고 하는 기대 요인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거시적 차원의 사회문화적 제도 및 법과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것이 양영자 선생이 얘기했던 성찰적 민족주의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고, 데리다의 조건적 한도로서의 법과 제도를 통한 우정의 정치와도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많은 의견들 중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과 친절을 베풀기 전에 우선해야 할 것은 탈북민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일방적일 때는 존중이 없이 정과 친절은 측은지심, 동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일방적인 본인, 베푸는 사람의 자기만족일 수도 있고, 또는 탈북민을 무시하는 걸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과 친절을 주는 것, 받는 것, 동시에 둘 다 진실해야 진정한 정이고 친절이 될 수 있다. 친절한 정과 친절은 탈북민에 대한 존중이 선행된 후에라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존중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환대의 순수성 위에서 정과 친절이 실천될 때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환대와 우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정과 친절이라고 하는 개념도 개념화를 막 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실증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환대와 우정이라고 하는 보다 어떻게 보면 윤리적 차원에서 혹은 장기적 차원에서 더 중요한 살펴봐야 될 개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진 않지만 탐색적인 과정에서 이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